보호자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또 교육 방법이 바뀌어요. 어떤 보호자님들은 막 아이들에게 뭐 압박을 안 주겠다, 안녕하세요, 최호성 훈련사입니다. 이번에는 알파 증후군에 대해서 저번에 얘기했던 걸 이어서 말을 해볼 거고, 알파 증후군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 겁니다. 뭐 그냥 큰 틀은 거의 비슷하다고 말을 해드려요. 그냥 첫 번째, 기본적인 복종교육을 통해서 언어의 뜻을 알려주면서, 복종교육을 하면서 보상이 또 들어가잖아요, 내 말을 들으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상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걸 인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어 뜻을 알게 되면은 무언가 잘못했을 때 그 복종교육을 통한 훈육을 먼저 시작해 볼 수 있다고 말을 해드려요. 물론 복종교육이 안 되어 있을 땐 복종교육을 통한 훈육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훈육 방법들을 생각해 내셔야 됩니다. 이 훈육 방법은 뭐 놀래키기, 뭐 밀치기, 바디블로킹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인터넷에서 나왔다고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훈육, 보상, 처벌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은 훈육의 개념, 보상의 개념이 좀 잡힐 수 있다고 말해드려서 그걸 한번 차라리 보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처벌, 훈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우리께서 꾸준히 시도를 하셔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훈육이랑 처벌을 했을 때만큼은 상황을 계속 반복해서 어떤 것이 잘못된 건지 정확하게 인지해주고, 그거에 대한 합리성을 부여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 시기에 이갈이 시기, 이제 이가 간지러워서 깨물깨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무조건적으로 하지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물어뜯을 걸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욕구에서는 해줄 필요는 있다고 말해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너무 막 짖는다, 나에게 요구성으로 짖는다 하면은 짖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표현 방법을 했을 땐 그걸 들어줄 수 있다는 거를 교육해주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상황의 반복을 통해서 합리성을 제공해준다고 저는 말을 해드리고, 네 번째로는 나를 되게 좋아하게 만들 건데, 이 방법은 뭐냐, 무조건 보상 주고 훈육하고 그리고 그 이유를 알려줘도 나를 좋아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언가 낯선 환경에 계속 꾸준하게 가라는 겁니다. 집안에서만 있으면 나한테 위지할 이유가 많이 없고 자기가 대장한 노릇을 할 이유밖에 없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낯선 환경에 갈수록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다 보니까 나에게 위지를 합니다. 그 속에서 나는 또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해서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큰 틀로는 그냥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키우고, 처벌, 훈육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훈육했을 때는 합당하게 혼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을 해드리고, 그리고 뭔가 낯선 공간에 자주 감으로써 나에게 위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큰 틀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계속 들어주시겠습니다. 자, 제가 말한 위에 4개는 알파 증후군이 없다 하더라도 꾸준히 해주시면 되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보호자님이더라도 조금 그냥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알파 증후군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 건데, 우리는 위에 말한 4가지를 계속 적용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서열 부분 문제가 심화가 되어 있을수록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고 말해드립니다. 이게 왜 오래 걸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랑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육할 때 먼저 아이들을 먼저 이해해달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캐치하고 어떻게 교육을 해나갈지 잡자는 겁니다. 계획을 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지금 상황을 좀 말을 해드리자면은, 내가 지금 회사를 다닌다면 회사원이라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회 구성원이라 생각을 할 거예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 군대를 갔다 왔으면 군대를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군대 속에서, 그리고 회사 속에서, 그냥 사회생활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신입이 들어왔다고 할 거예요. 회사 생활했던 내 부하 직원, 신입사원이 들어온 거고, 군대였으면은 내 후임, 신병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에 있는 상태로, 내 자리가 위인 상태로 몇 개월, 몇 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갑자기 신입사원이었었는데 조금 친해졌다는 이유론가? 갑자기 내 위에 있으려고 하네. 나한테 막 명령을 하고 나한테 막 이것저것 시키네? 라고 생각을 해주실 거고, 군대였다면 신병이 계급 좀 먹었다고 그러는 건가? 짬 좀 먹었나? 왜 나한테 명령하고 나한테 이것저것 시키네? 뭐지? 이 상황이 뭐지? 그거랑 지금 똑같은 겁니다.
아이들은 이제까지 자기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내가 리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냥 내 보호자가 아니라 그냥 내 밥 주는 존재. 전 시간에도 말했듯이 과도하게 말하면 과하게 말하면은 그냥 하나의 노비였을 뿐인 존재가 갑자기 내 위에 있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과연 기분이 유쾌할까요?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서열의 밑에 있는 존재가 나한테 갑자기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분명히 거부 반응이 존재한다고 말을 해드립니다. 그런 거부 반응이 있을 때 이제 보호자님들이 너무 이기기 힘들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육을 할 거면 확실하게 할 거고 중간에 포기할 것 같으면 아예 건들지 말라고 또 말을 하는 이유가 이기려다가 지면 결국 거봐 너네 미치였잖아 내 말 따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교육하시기 전에 단단히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호자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또 교육 방법이 바뀌어요. 어떤 보호자님들은 막 아이들에게 뭐 압박을 안 주겠다, 되게 무조건 내가 물리더라도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뻐해 주겠다, 내가 잘해 주겠다라고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보호자님들은 건방지네, 제대로 서열 잡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이 보호자님들 성향에 따라서 또 두 가지가 나뉜다고 말을 하는데, 한 가지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진짜 절대 못 혼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면 혼내라고 해도 어차피 제대로 못 혼내시고 진도를 못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호자님들에 한해서 말을 해볼 겁니다. 자, 어차피 못 혼낼 거면 우리는 권력을 기반하는 것 중에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우리의 말을 들을 이유가 하나가 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해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말해줬던 복종교육을 통해서 내가 잘해줄 수 있다는 걸 계속 인지를 시키고, 그리고 부드럽게 계속 따라오도록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앉아 엎드려 기다려도 안 한다면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보상을 통해서 계속 아이가 하고 싶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간식 들고 있을 때 처음에는 분명 잘 하겠죠. 내가 간식을 들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속여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바지 주머니 같은 곳에 간식을 넣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 엎드려 기다려를 시켰는데 잘하면은 바지 속에서 빼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보상을 계속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네, 갑자기 이 사람 옷에서는 간식이 막 나오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길들여진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훈육을 하지 않아도 천천히 마음으로서 따라올 수 있는 단계는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다면은 최소 3개월, 뭐 길어진다면 1년, 2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호자님께서는 꼭 이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건 꼭 생각을 해주고 해주셔야 되세요. 막 한 달에 보고 힘들어 안 해, 이럴 거면 애초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드럽게를 그냥 교육 자체를 하지 말라고도 말합니다. 조금 안타까운 말이기도 하지만 그 정도의 마음가짐이면 바꿀 수 없다고 말을 해드려요. 그래서 부드럽게 한다는 가정하에 천천히 길들여주고 앉아 엎드려 기다려 뜻을 알면은 이제 무언가 보상을 어딘가에 숨겨두고 아이에게 그냥 명령을 한 다음에 거기서 잘 들으면 보상을 하나씩 해나간다고 말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천천히 길들여 주실게요. 그렇게만 해줘도 시간만 들이면 충분히 나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나는 혼내더라도 빠르게 바꿔 나갈 거다, 어디 강아지가 사람한테 뭐 대장 행세를 하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는 도구를 사용해 달라고 말을 해요. 자, 어차피 훈육을 할 거는 맞기는 맞아요. 근데 제가 아까 예시를 들었죠. 나보다 밑에였던 존재가 갑자기 너보다 위에였어 라고 말하면 기분이 유쾌하진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보호자님들이 지금 당장 내 말 들어, 이게 아니라 새로운 도구를 출현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출현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회사였으면 갑자기 사장님 자녀분이십니다 하고 들어왔어요. 직급으로는 뭐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겠지만 알게 모르게 뭐죠? 나보다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보여야 되는 존재 중 하나예요. 그리고 신병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은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간부다, 소위다, 이런 식으로 딱 얘기가 들어오는 존재를 출연시켜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존재들이 우리에게 통제를 시작합니다. 상대적으로 물론 거부감은 당연히 있어요. 새로운 존재가 나보다 위라는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말을 더 잘 듣습니다. 내가 시키는 것보다는. 이등병이 말하는 거랑 소희가 말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아무런 배경이 없는, 아무런 백도 없는, 뒤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신입사원이 갑자기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라, 본인 뒤에 누군가가 있어서 말에 힘이 있는 존재가 뭐라 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구를 출연시킬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줄을 사용해달라고 말을 많이 해요. 목줄 같은 경우는 뭐 무조건 서열 잡을 때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진정시킬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목줄을 사용하면 되게 좋다고 말을 해요. 이거 무조건 이렇게 써라가 아닌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보호자님들은 목줄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목줄을 바로 걸고 리드줄 걸고 통제를 바로 걸 필요는 없는데 적응 기간을 조금 주시고 나서 진행을 할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일단은 제가 모든 교육의 기반은 복종교육이 돼야 한다 했죠. 앞으로 복종교육을 조금 더 시킨다는 느낌으로 교육을 꾸준히 해주실 건데 그 기간 동안은 목줄을 채워주세요. 목줄을 채워주고 생활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조금씩 목줄에 대한 적응을 하게 도와주고 이거에 대해서 적응이 됐으면은 리드줄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리드줄을 걸 때 무조건 팽팽하게 잡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있게 걸어주실 거고 그 리드줄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게 해주실 겁니다. 이게 훈련소에서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따라교육이라고 하는데 그 따라교육을 해주실 거예요. 집안 산책을 먼저 해주실 겁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교육을 할 거란 거고 그렇게 해서 나를 잘 따라오기 시작하면은 앉아 엎드려 기다려를 조금씩 시켜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말을 안 듣는다면 내가 훈육을 하는 게 아니라 목줄이 훈육을 해줄 겁니다. 텐션을 줬다가 빼주고 줬다 빼주고 하면서 앉아 엎드려 기다려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목줄이란 존재가 나를 통제하네, 나는 목줄이란 존재의 말을 들어야 되나,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줄이 있을 때만큼이라도 말을 잘 듣기 시작한다면은 그때부터 내가 서열을 인계받는 겁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말했을 때 잘 들으면 목줄이 통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말을 잘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줄을 통해서 내 말을 잘 듣기 시작하면 목줄 없이도 그 텐션을 안 주고 나서도 아이가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꾸준히 반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을 계속 반복하면서 통제하고 보상을 주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 달라고 합니다. 이런 서열 잡는 교육을 할 때는 훈련사들이랑 같이 하라고 저는 항상 말을 해요. 보호자님들은 이제까지 이런 교육을 많이 해보신 경험이 없을 거기 때문에 있다 하더라도 정확히 포인트를 못 잡아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이게 통제를 통해서 무언가 계속 교육을 통해서 서열을 자리 잡더라도 보상 타이밍, 훈육 타이밍들이 어긋나는 순간에는 자리 잡고 있던 리더의 자리도 위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고 타이밍을 캐치할 수 있는 훈련사들을 불러다가 코칭을 한 번씩 받으세요. 그게 도움이 훨씬 잘 돼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조금 지금 말했던 걸 정리해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기본 복종 교육 꾸준히 필요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를 합당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 말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다 말해드립니다. 그래서 천천히 할 거면 복종교육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걸 중점적으로 몇 달, 몇 년 동안 한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길들여 주실 거고 통제를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당장에 내 힘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목줄 같은 것들을 먼저 사용해서 목줄에 길들여주고 그 다음에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한번 요거를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건데 그래도 훈련사들이랑 같이 함께 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말을 해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조금 이제까지 길게 말했던 알파 증후군에 대한 영상들을 짧게 3분에서 5분 정도로 함축시켜서 말한다는 느낌으로 하나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런 모든 영상들을 보고 나서 나중에 교육하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보시라고 만들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3분짜리 5분짜리 영상을 바로 보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런 전체적인 영상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시청해 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이죠. 네.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